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였고 내일도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29.9도를 기록했고 포항 29.6도, 영덕 29도, 울진 28.1도로 더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1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 버스업계가 고령의 비정규직 기사 채용을 추진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처우를 악화시킨다며 크게 반발하는 반면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 촉탁직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내버스 기사들이 회사의 기간제 비정규직 기사 채용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사들은 60살 이상 고령의 계약직 기사가 채용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과로에 시달리던 계약직 버스기사 66살 김모 씨가 신호 대기 중 의식을 잃고 숨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중력이라든지 특히 야간의 시력 저하 등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포항 시내버스 회사는 61살이 넘은 고령의 경력기사에게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주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사들은 내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비정규직 대거 채용으로 처우가 악화될 수 있고 비정규직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노동 강도가 첫째가 막 세져 버리고요. 그러면 임금이 또 착취가 되다 보면 이 노동 여건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악화되는 그것이 다시 이제 그 시민들한테 이제 불친절로 이어지게 되죠. 이에 대해 시내버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포항시는 노사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사 간에 협의를 잘해가지고요. 원만히 조정을 잘해가 시민들 불편 없이 해줄라. 버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년 연장과 촉탁직 채용이 불가피하며 경력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전문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촉탁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채용에 반발하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버스회사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포항 지역 시도의원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장둑 도의원과 김성조, 이순동, 장복덕 포항시의원, 박혜자 예비후보 등 10명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연대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연대는 자유한국당의 기준도 없는 막무가내식 공천에 승복할 수 없다며 무소속 예비후보들이 연대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준하경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가족과 처가 식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투기 의혹 보도 등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와 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제재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들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선거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인 만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권어준 회장이 중도 사퇴한 포스코가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최고 경영자 승계 카운슬은 지난 11일 회의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차기 회장 후보를 결정해 7월 말에서 8월 말쯤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포스코가 임시주총 기준일을 5월 31일로 공고함에 따라 늦어도 8월 안에는 차기 회장이 정식으로 선임될 전망입니다. 포항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포항문화재단으로 이관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문화도시 TF팀을 만들어 지역 예술가와 협력해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대표 축제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7억여 원을 들여 지역 특화 문화사업 발굴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6일 유물도서관인 천존고를 정식 개관하고 연구 목적의 관람객에게 소장 유물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준공한 천존고에는 국가 귀속유물 6만여 점을 보관 중이며 연구 목적으로 방문자가 사전 신청하면 보고 싶은 유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인 시골경찰에 출연했던 포항흥해파출소 직원 4명이 출연료 180만 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포항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진 피해를 겪은 흥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이 울진군에서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진 구수국 자연휴양림 인근에서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양 사체가 발견됐고 6일에는 울진군 금강송면 36번 국도에서 차에 치여 죽은 산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울진군에서만 산양 54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생태 이동로 조성 등 로드킬 예방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포항시는 불법화 행위와 유통 판매책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펼칩니다. 지도 단속 어종은 대게와 산란기를 맞은 문어와 사로징어, 말쥐치 등이며 주꾸미도 5월부터 8월까지 포획 금지 어종에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